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책에 특히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격적인 사업 진행으로 외형을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비판을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에 전국 최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이 확정된 것은 지난 10월. 여전히 미온적이었던 의회를 끝까지 설득해낸 건 정부 정책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맞춤형 시책을 구현하겠다는 시 당국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조선 부모 조기 발굴하는 문제, 또 아파트 공동 육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2천만 원 신생아 양육비 등 파격적인 시책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는 지역의 공식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외형을 키우겠다는 장기 계획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시 재정이 7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곳곳에 산업단지와 택지 등 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했고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겨냥한 다양한 노력들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빌미도 노출됐습니다. 도림예술고 건립을 두고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재정 부담은 불어나고 개교는 늦어지게 됐습니다. 대규모 아울렛 인허가 절차에서 허점을 노출해 입점의 정당성을 둘러싼 진통을 자초했고 스스로 내규를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인사로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사만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시세 확장과 젊은 도시를 향해 달려온 2년 6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점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 한 해 시정 성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뒤늦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들이 함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부족해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도 다행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강당 맨 앞줄에 자리한 5, 60대 주민.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졸업만을 남겨둔 만학도들입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3년 전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저는 1학년 다니다 중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올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9명은 내년 3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 그래요. 신입생이 6명에 불과해 폐교에 직면했던 학교도 만학도들의 입학으로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분들 우리 만학도님께서 오셔서 우선 지역이 살아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서로 힘이 돼준 부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같이 또 배우고 와서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학교까지 같이 갑시다. 청년 못지않은 만학도들의 열정이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수입수산물 검역 강화로 불합격 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검역 수산물의 비율을 전체 비율의 5%대를 유지하고 이 식용의 경우 매번 정기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불합격 수입수산물은 7.5톤으로 중국산 새고막이 대부분을 차지해 전량 소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관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여수시는 최근 흥국사와 진남관 등 관내 중요 문화재 10곳에 대한 방제 설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영상감시 시스템과 용수탱크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횟수도 연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고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예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안 장산도가 요즘 풍력발전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여론을 왜곡 보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겨울비와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에도 섬 주민 절반이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조상 대대로 지켜왔고 후손에 물려줘야 할 섬이 망가진다며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명현상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서 가축물이나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에까지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 서명까지 받아 군청에 제출했지만 산업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4월 달부터 11월 28일 산자부 허가가 날 때까지 주민들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사 반대 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제 의견 조회 결과를 보면 신안군청 경제투자과는 주민 반대를 우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장산면사무소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풍력발전시설 예정지와 민가가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면사무소는 이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측은 군청과 업무 혼선으로 풍력발전소 예정지 일부만 파악했고 당시 주민 의견도 지금과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진도 부분만 해서 이제 우리는 의견을 그때 올린 단계였어. 우리는 몰랐는데 요 팽진리 일대까지 같이 들어갔대요 그때가.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말에 내준 발전사업 허가는 장산면 팽진리의 6기와 마진도의 3기 등 모두 9기입니다. 신안군은 주민 반대가 심하면 풍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의 숙박업소들이 연말연시 일출제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올려받아 관광객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제20일의 여수 향일암 일출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숙박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일암 인근의 일부 숙박업소들은 숙박 비용을 4, 5만 원대였던 비성수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이들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도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금형기업들의 미국 포드 부품 납품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도전해 얻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금형업계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금형업체 4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미국 포드 자동차 부품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좌석에 들어가는 금형 부품으로 전 세계 10개가 넘는 업체와 경쟁을 벌여 따낸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설계에서부터 트라이까지, 검사까지 여기에 이상이 없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주 보면 놀라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업체들이 직접 수주에 성공해 참가업체들의 이익률을 높였습니다. 금형산업진흥회가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사무실을 내서 현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포드 자동차사는 지역 금형업체들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고 그 결과가 부품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시험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고 대형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사실을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런 트라이아웃 시설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발주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내년까지인 계약 물량 납품에 성공하면 여간에선 금형업체를 잘 바꾸지 않는 자동차 업계 특성상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업체들은 이제 미국의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유럽 시장으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빅3가 디트로이트가 있기 때문에 빅3 자동차에 저희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 활동 범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 라인 이전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의 금형업체들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금오도 비렁길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 바닷길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서너 개의 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어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곳 가운데 남도 바닷길을 선정하고 관광시설 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바닷길은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등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나흘 동안 각 지역을 돌아보는 코스로 운영되며 여수에서는 금오도 비렁길이 포함됐습니다. LF네트워크스와 광양시 의회가 LF스퀘어 개점에 따른 지역 협력 계획안에 대해 공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협약식에 참석한 정연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시의회 의장, LF네트워크스 이존성 전무 등은 광양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 기여 권고 조례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LF가 지난달 초 제출한 뒤 광양시 지역심의위원회가 검토해 보완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골프장, 호텔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추후 현지 법인화 계획,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종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흥 사양도와 내나로도를 잇는 연도교의 상판 골조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1000톤급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 고흥군 복내면 사양도와 내나로도를 잇는 해상교량의 상판 골조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도교는 총 길이 420m로 지난 2013년 9월 착공해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제조업체들이 내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기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는 78로 이번 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지수도 65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 출근길 나오실 때에는 중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제천 영하 12.4도, 서울도 영하 9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심한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활동하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한때 일부 서해안에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뿐 주말 내내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8.9도, 전주 영하 6.3도로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에서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